안녕하십니까. 그저께 1차 시험을 치르고 아마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할 텐데 2차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한 3년 전에는 100점 만점에 최저 점수가 80점이었습니다. 이 변동폭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두고 2차 시험에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 폭을 100점 대 60점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의 변동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40점의 간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뭐 40점 간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10점 10점씩 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 20점 정도의 폭을 가진다는 겁니다. 크죠.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공이나 교육학의 그 합산 점수가 한 20점 정도의 격차를 낸다는 것은 이미 합격과 불합격의 탈락이 결정될 정도의 점수의 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힘드시고 좀 피곤하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실 텐데, 그래도 2차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마무리요, 또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마지막이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성인이 되어서 그 산악부에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요즘과 같이 이렇게 그 등산붐이 일어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그 산도 훨씬 좀 깨끗한 편이었고, 또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이게 항상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초입부에 들었을 때가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지에 들어와서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조금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 언제 힘드냐 하면은 정상을 바로 앞둔 시점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을 공부 모드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시험을 치고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정상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힘을 내고, 또 한편으로서는 2차 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이 학교 현장에 적용력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업도 하고, 또 아이들과의 어떤 상호작용도 하고, 또 선배나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 합격자 특강이나 합격 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2차 시험에 고비를 맞아서 떨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2차 시험 준비에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심층 면접입니다. 요 심층 면접은 1차 시험 점수를 뒤집는 아주 핵심적인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시험 열공 모드로 들어가자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각 지역별 2차 시험을 조금 모아 놓은 겁니다. 심층 면접의 시간과 이 점수 출제 방식을 이제 모아 놓은 건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내가 서울로 응시하고 경기도만 응시했는데 다른 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알 필요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터디원을 구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하고 스터디를 해도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은 면접 시간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면접 점수가 40점입니다. 여러분들 비교과는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과는 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100점 그대로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면접 점수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서울이 이제 40점입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15분이고, 그 다음에 자체 출제한다는 거죠. 자체 출제하는데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해서 우리가 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요 한 반 정도는 교과, 반 정도는 이게 이제 비교과 문제로 섞어서 내는 거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는 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어서 수업과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구분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알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가 비교과 부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알다시피 사실 교과 비교과 별로 그렇게 큰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과 분들에게 꼭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업이라든지 학생 지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학급 경영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면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의 문제를 모두 다 기출 문제라든지 형태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특히 비교과 분들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구상형 2문제가 나와 있고 적답형 1문제, 추가 질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구상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상실에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대기실이 있고 구상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 구상실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이제 장소로 옮기는 것이죠.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면접 시간이 15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결국은 15분, 그 다음 번호의 사람이 15분 동안 구상을 하고 이 사람이 끝나서 대기실로 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면접 시험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구상 시간이 얼마라는 겁니까? 두 문제에 15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충분하게 어떤 메모도 가능하고 좀 설명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답형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상형 문제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적답형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적답형 문제는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구상을 한 다음에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질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적답형 문제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접관이 평가자가 감독관이 질문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적답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떨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 형태로 하면은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당황해가지고 질문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상형은 공부를 많이 우리가 하면은 당연히 답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답형은 어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답을 잘 구상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발력. 그죠? 딱 보고 이게 이런 문제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체계성을 세워서 대답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를 순식간에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적답형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적답형은 여러분들이 구상형보다는 훨씬 불안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발력을 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한 달 이상 남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층 면접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심층 면접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구상형 2문제, 그 다음에 적답형 1문제, 질문 2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심층 면접에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공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1차 공부와는 전혀 다른 2차 공부의 모드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이렇게 약간 1차 시험에 지쳐서 민기적대고 또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나른해지는 이런 부분을 빨리 벗어나 가지고 2차 시험 모드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경기도, 인천, 강원, 세종 이런 경우는 보시면 보시면 알다시피
요거는 자체 출제입니다. 네, 자체 출제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그리고 충북하고 대구는 평가원 문제에다가 자체 출제를 혼합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 문제는 요게 그 구상형 문제가 3문제, 적답형 문제가 1문제. 아무래도 조금 단순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요 중에서 2문제는 동일합니다. 2문제는 동일하고 2문제는 교과 비교과를 분리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짚어놓고 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면접 시간이 10분입니다. 평가원 지역은. 그러면 4문제죠. 그러면 10분을 꽉 채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한 문제당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한 문제당. 그러니까 한 문항당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2분 30초 아닙니까? 그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2분 30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뭡니까? 적답형은 문제를 봐야죠. 읽고 생각해야죠.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빨라도 1분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분 30초 정도가 되면은 약간 위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2분에 해당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문항의 크기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이런 지역은 평가원에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왜 앞에 있는 이 지역은 왜 자체 문제를 가져다 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번 1차 시험에 논술형에서도 출제가 된 거지만 왜 학교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까?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가원 지역에서 문제를 내면은 어때요? 전국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출제하겠죠. 전국 공통에 해당된 부분을 출제하고, 그러면 자체 출제하는 쪽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전국 공통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지역 정책을 시험 문제에 많이 실겠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원 지역을 이제 앞에 이제 자체 문제 출제 지역과 평가원 문제 출제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자체 출제 문제는 각 시도 지역별 교육 정책을 많이 반영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통 출제 지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을 질문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뭡니까? 이 경계가 생각만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지역별 교육 정책을 가진다는 거지
일반적인 내용을 전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없죠. 그리고 이쪽은 그러면 지역별 교육 정책을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할 때,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지역 교육 정책을 섞어서 답을 해야만이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둘 다 같이 해야 된다.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그러면 전국 공통적인 부분은 주로 뭘 내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학급 경영하고 생활지도,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자신의 어떤 이제 교직관, 또 이제 어떤 교사의 역할, 요런 이제 4개의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사실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원 문제를 보면은 항상 저 4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떻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별 교육 정책을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한번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심청 면접, 첫 번째는 자체 출제인지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인지를 파악하자. 그죠? 뭐 이거는 뭐 출제를 파악하자. 그러면 출제를 보면은 지역별 교육 정책이 지역별 교육 정책과 전국 이제 공통 부분을 어떻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요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까 대구하고 요게 충북하고 이런 부분들은 혼합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지역별 교육 정책과 공통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터디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평가원 지역은 사실 같이 스터디를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서울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울 준비하는 분들과 스터디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 출제나 평가원 지역의 스터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지역의 면접 시간, 그죠? 면접 시간이 답변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평가원 지역이 10분이니까 적어도 구상형 같은 경우나 뭐 사실은 뭐 한 2분 정도 한 문항당, 그죠? 한 문항당 한 2분 정도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적답형 같은 이렇게 이제 따지면 여러분들 한 6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답형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생각, 구상, 그리고 이제 적답형 대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세 문제니까 6분, 그죠? 여기에다가 7분, 그 다음에 요걸 한 2분 정도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한 9분 정도 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10분 딱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분 정도 채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옆에 시간을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계를 자꾸 보고 초조해지고 대답도 이게 안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면접 시간에는 한 9분, 그리고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만 사실 서울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팍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서울도 한번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패턴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하면은 한 2분 정도 되겠구나, 내가 요 정도 하면은 한 1분 30초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번 딱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체 출제 지역과 평가원 출제 지역으로 구분해 둘 수 있고, 또 자체 출제와 평가원 출제를 혼합해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